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건강까지 챙겨드리는 방송 스튜디오 949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이 척추는 우리 신체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죠. 척추 역시 다른 기관처럼 노화되면서 약해져서 각종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장민호님께서 등장하신 꽃미남은 누구실까요? 하셨는데 직접 원장님 인사해 주시죠. 예. 저는 부산 우리들병원 신경외과 김대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예. 척추관 협착증 말 그대로 이제 척추관이 좀 좁아지는 걸 의미하는 게 맞나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척추나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이제 척추관이 이제 좁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막이나 신경이 압박돼서 허리 통증이나 하지 통증 그리고 신경에 이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네. 협착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신경의 다발인 경막낭이 압박되는 중심성 협착증과 신경의 가지가 압박되는 추간공 협착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단순히 뭐 나이가 들면 이렇게 발생하는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원인도 궁금합니다. 네. 그 척추관이라고 하는 척추신경의 통로는 이제 앞쪽으로는 척추뼈, 디스크, 후종인대 뭐 이런 것들이 경계를 이루고 있고 뒤쪽으로는 척추 관절, 후궁, 황색인대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척추의 앞뒤를 이루는 구조물들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두꺼워지면서 이제 척추관의 앞뒤가 전체적으로 좁아지게 되면 척추 신경들이 압박받게 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협착증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나르님께서도 이 척추 협착증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좁아지면서 신경을 누르면 진짜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네. 어떠한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허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협착증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허리 통증, 다리 통증 그리고 뭐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신경인성 파행이란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허리를 이제 곧게 펴고 서거나 혹은 걸어 다닐 때 엉덩이 쪽부터 시작된 통증이 이제 허벅지나 종아리로 내려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환자분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뭐 아프다든지 저리다, 뭐 쥐가 난다, 화끈거린다, 시리다 뭐 이런 증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십니다. 네. 그리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10분도 못 걷겠다 혹은 100m만 가도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 된다 하는 네네. 등으로 이제 증상을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파행으로 인한 통증은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쪼그려 앉으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착증 환자분들에서는 이제 등산을 잘 다니신다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거든요. 네. 보통 이제 산을 오르면 허리를 이제 어느 정도 숙인 상태로 걷게 되는데 이런 자세가 파행 증상이 나타나는 걸 줄여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은 되게 잘 다니는데 평지는 걷기가 힘들다 하시는 것도 이제 협착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무조건 걸을 때 아픈 게 아니라 또 오르막길은 조금 괜찮은데 평지가 더 힘들다. 네. 이런 증상을 경험하신다면 협착증을 의심할 수가 있겠군요. 오채영님께서 디스크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인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허리 디스크 탈출증인가요?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디스크의 탈출증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디스크 탈출증이나 뭐 협착증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디스크 탈출증은 돌출된 디스크가 직접적으로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게 일반적이지만 협착증은 디스크뿐만이 아니고 신경 주위의 뼈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인대 뭐 여러 구조물들이 복합적으로 신경을 압박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뭐 척추관 협착증이랑 구별해야 될 질환들은 혈관성 파행 같이 이제 다리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좁아져서 다리가 저리는 병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이제 말초신경병증 이런 것들도 역시나 척추신경이 아닌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협착증과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양쪽 다리에 대칭적으로 이렇게 감각 저하나 뭐 감각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협착증과 좀 다른 특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하지정맥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시는 환자분들이 많고 종아리에 혈관이 커진 게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르게 볼 수 있겠고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다리의 불편함이나 저림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만 주로 이제 야간에 증상이 심해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악화되면서 움직이면 호전되는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협착증과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2877 애청자가요. 2020년 11월에 풍선 확
확장 시술을 하셨대요. 네. 안 할 때보다 이 꼬리뼈가 더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고 오른쪽 다리가 땡기고 새벽이 되면 저림이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시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네. 협착증에 있어서 이제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그 풍선을 이용해서 이제 신경 주변의 유착이라든가 신경 주변의 혈류를 좀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간혹 그런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상당히 이제 효과가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병 재착에 많이 진행이 돼 있거나 혹은 또 시술을 받고 나서 한 6개월 뭐 한 1년 이렇게 지나면서 질환 자체가 진행이 된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환자분들이 다시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다시 해보시거나 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신지도 알아보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6505 애청자는 7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잘 때 그 침대보다 네. 그 딱딱한 맨바닥에 요 하나가 척추에 편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또 하셔서 이렇게 푹신한 거보다 이렇게 딱딱한 바닥이 더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누워 주무시는 거는 이제 뭐 개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사람이 똑바로 누워서 자지만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딱딱한 이제 바닥보다는 옆으로 누웠을 때나 이럴 때는 이제 딱딱한 바닥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쿠션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주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증을 문자로 보내주고 계신데요. 우리 3853 애청자는 남편이 혈액투석 환자인데 허리가 이렇게 공룡뼈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공룡뼈처럼 튀어나와 있는데 조금만 걸어도 아파서 쉬다가 가곤 합니다. 지금은 다리까지 아프다고 하는데 투석 환자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수술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예,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 특히 이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연세도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뭐 혈압, 당뇨, 뭐 환자분처럼 지금 투석 환자분들도 네. 계시긴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굳이 예전처럼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이 있지는 않고요. 뭐 네. 국소마취나 이런 것들로 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아하.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에 와서 여러 가지 의료진들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70대 중반이시라고 005 애청자는 예전엔 등산도 잘 갔는데 작년 가을부터 5분 거리도 몇 번이나 쉬면서 엉치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쉬었다 갑니다. 요새는 잘 때도 너무 아픕니다. 발끝까지 감각이 둔하다는 걸 느끼신대요. 이 정도면은 비수술적 요법이 아니라 어떤 수술을 해야 될 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정확한 진단이 먼저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이제 불편감이 있고 뭐 기능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수술을 안 한다는 느낌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료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치료 시술도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대부분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작하는 게 기본인데요. 네. 대부분 이제 약물 치료를 우선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소염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경의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이제 호전에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고온 찜질요법이나 견인요법 같은 물리치료도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네. 그렇게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뭐 경막의 차단술 같은 이제 주사 치료나 신경성형술 같은 시술들을 고려를 해볼 수 있겠고 네. 그런 시술로도 이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허리 수술하기가 굉장히 고민되고 망설여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심하고 비수술적 치료로 이제 만족스러운 증상의 호전이 없을 때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또 보면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를 미루다가 걷기도 어려운 상태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수술적 치료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은 이제 증상이 최근에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하지의 이제 근력 저하 혹은 대소변 장애 등 심각한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받으시는 게 아하. 좋겠습니다. 그래요. 환자분들이 이제 척추 수술을 꺼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후유증이나 재발 같은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협착증 같은 경우에 디스크가 다르게 수술로 완치될 수도 있고 재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주위 사람들 말만 듣지 마시고 억지로 고통을 참고 지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술을 한다면 이제 후에 또 일상생활로 복귀하기까지 회복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수술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는 뭐 두꺼워진 인대나 뭐 관절의 일부를 제거하는 감압술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감압술을 보완해서 두꺼워진 인대만 제거하는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해서 무수혈 수술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협착증이 굉장히 심해서 신경을 압박하는 구조물을 광범위하게 제거해야 되는 경우에는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방법을 아하. 썼습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출혈도 많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시경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감압술만 시행한 경우에는 한 5일 정도면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이 활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심한 육체적인 활동이나 업무는 당분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환자들이 허리가 아픈데 신경외과를 가야 하나 정형외과를 가야 하나 이렇게 고민도 되신다고 3853 애청자. 척추관 협착증과 관련해서 어느 과를 가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아시는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나 두 군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 원장님도 이제 신경외과 원장님인데요. 예, 척추관 협착증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구사구 건강 클리닉 함께 하셨고요. 부산 우리들 병원